근데 올해 되게 재밌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신진남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제페토에서 이루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집합 때문에 이런 신입생이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10대들이 현실 세계에서 친구를 만난 시간보다도 오히려 로블록스에서 친구들과 만난 시간이 더 많아졌다. 메타버스 확산으로 VR 기기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콘텐츠 쪽에만 좀 맞춰 있지만 이거를 가능케 하는 디바이스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메타버스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서 가상화폐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 메타버스가 부상하는 분위기에 콘텐츠 성장도 좀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에스파라는 사이버 가수가 나왔고 그 가상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라는 사람도 있던데 충분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 작년 코로나19가 가장 심했던 1, 2분기에 가입자 순증이 2,50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반기에 1,40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수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뭔가 콘텐츠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더 표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릴 미켈라의 경우는 정말 현실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전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말하기 전에는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그 릴 미켈라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30억 원에 달합니다. 메타버스가 최근에 급격히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코로나19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 배경 자체가 한국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를 하지만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뭐 감염 방지 확산 때문에 이제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뭐 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 하면 다 등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에 대해서 대안으로 떠오른 플랫폼이 이제 이러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례로 이제 지난해를 좀 돌이켜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10대들이 현실 세계에서 친구를 만난 시간보다도 오히려 로블록스에서 친구들과 만난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제 일상의 변화 자체가 이런 메타버스로의 변화를 좀 가속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속도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난해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는 좀 둔화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이제 산업의 변화가 항상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일상에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과거에는 그래도 막 식품 같은 경우는 마트 가서 샀거든요. 막 내가 꼭 눈으로 보고 사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작년도 이후로 그냥 온라인 주문을 다 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고 특별히 거기서 이제 불편함 안 느끼시니까 지금 어느 정도 1년이 지났고 이제 또 외부 활동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변화를 경험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메타버스로의 트렌드 변화 자체가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확산으로 VR 기기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플랫폼 이외에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대부분의 접속 디바이스가 PC 혹은 모바일입니다. 결국 메타버스가 잘 되려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 자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PC나 모바일로 접속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 뭔가를 접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 경계를 없애려면 결국은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저희가 VR 디바이스라는 거죠. 그거를 착용하고 정말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나의 아바타가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제 메타버스겠죠. 그래서 이제 VR 관련돼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컨텐츠 쪽에만 좀 맞춰 있지만 이거를 가능케 하는 이런 디바이스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럼 주목해야 하는 디바이스 업체들이 있을까요? 일단 렌즈 업체들이 있겠죠. 특히나 애플에서 개발 중인 뭐 애플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동작을 인식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누가 애플에 렌즈를 공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애플 측에서 아직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의 성장성이 같이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블록스에서는 이제 로벅스라는 가상 화폐가 또 사용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경제 구독 모델을 다른 플랫폼들도 쫓아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로블록스라고 하는 환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토큰이라고 해서
통해서 그 안에다가 가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작품을 그 토큰에다가 거래를 해서 이게 되게 비싼 가격에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방귀 소리를 녹음해서 거래를 하는 토큰도 되게 꽤 가격이 매겨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활동들이 가상세계에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서 가상화폐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예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코인 시장의 핵심은 결국 이 코인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주식 거래하듯이 그런 거래가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특정 사용처에 이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코인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도 하나의 활용처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안드로이드, iOS에서 인앱 결제하듯이 그런 뭔가 어떤 시스템은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게 되면 현재 이제 메타버스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결제 축 중에 하나가 이런 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메타버스 코인이 메타버스 수혜 관련 코인인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게임 내에서 게임 머니를 코인으로 바꿔서 하는 그런 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전환하는 느낌의 코인이지만 이게 나중에 더 미래로 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아는 뭐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가상화폐가 정말 게임 안에서의 또 다른 화폐처럼 사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금 그냥 예상을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한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냥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되게 재밌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순천향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제페토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집합 때문에 이런 신입생이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희가 PC,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그냥 일반 방이 있고 거기서 그냥 우리가 소통을 하는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뭐 VFX 기술이 되게 발달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접속 디바이스가 완전 VR로 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하는 것인지 그냥 여기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분 자체가 안 가면 이건 자체는 굉장히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광고 시장이 또 거기에 붙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에 대한 활용처는 정말 저희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그렇게까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물리적인 기술도 조금은 이제 같이 동반돼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 장애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장애물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기술력인 것 같아요. 아까 간단하게 서두에 언급해 주신 사이버 가수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실제로 음원도 내고 광고도 찍었지만 아담을 지금 와서 다시 보시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렇죠. 얘는 누가 봐도 디지털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메타버스와는 사실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니켈라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이런 사람과 현실의 이제 괴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력이 발달되면서 현실과의 차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사람들이 이 부분에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거 자체가 이제 경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메타버스 성장성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너무 초기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 주식시장 관점에서 수요자들이 어떻게 메타버스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사실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를 오롯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인다고 무조건 다 보시지 마시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산업이 내가 보고 있는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좀 찾아보신 다음에 이 기술이 이렇게 접목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좀 파급 효과가 나겠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셨을 때 기업을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로블록스의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이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디바이스 측면의 기술적인 게 또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테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양한 산업에서 바라봤을 때 메타버스라고 하는 측면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영훈, 이현지 연구원님을 모시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